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과학 2단원 기권과 날씨에서 대기 중의 수증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포화 상태라는 것은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포화라는 것은 가득 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을 녹이는데 그 설탕이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녹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액체를 포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화라는 것은 기체뿐만 아니라 용질과 용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건데,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g이다. 하지만 이 기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은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전체적인 포화 수증기량도 증가하게 되고, 기온이 내려가면 전체적인 포화 수증기량도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옆에 그래프를 봤을 때 A 공기와 C 공기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A 공기는 30도일 때 21.1g이라는 포화 수증기량을 가질 수가 있고요. 여기 C 공기는 10도씨에서 7.6g이라는 포화 수증기량밖에 가질 수 없다. 그래프를 봤을 때 온도가 올라갈수록 가질 수 있는 전체적인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슬점과 응결량입니다. 이슬점은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라는 건데, 응결이라는 것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식물의 잎에 이슬이 맺히는 것과 우리가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냈을 때 물통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죠.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면을 만나게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응결이 되었다, 물방울이 생성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으로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이다 라는 것인데, 옆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래프에서 A 공기와 C 공기는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A 공기는 30도에서 이슬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C 공기는 10도에서 이슬점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B와 D 공기는 지금 이렇게 선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슬점이라는 것은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공기를 온도를 낮췄더니 지금 여기에 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20도에서 이슬점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D 공기를 볼게요. D 공기를 쭈르르르르 낮췄더니 C 공기와 마찬가지로 10도씨에서 이슬점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 이슬점을 확인을 할 때는 위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낮춰줘서 왼쪽으로 그래프를 이동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지금 B라는 공기가 D라는 공기보다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훨씬 많죠.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슬점도 10도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 그 온도는 높게 측정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응결량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응결이라는 것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물방울이 왜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응결량이라는 것은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과 냉각되었을 때, 그 공기가 냉각되었을 때 온도에서 수증기량 값을 뺐더니 몇 g에 대한 물방울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라는 공기가 현재 수증기량이 14.7g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 하지만 30도의 기온일 때는 총 27.1g이라는 포화 수증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A 공기는 14.7g 밖에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 30도는 이슬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불포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A 공기의 이슬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온도를 낮춰줘야 된다. 그래서 A 공기를 냉각시켰더니 2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도가 바로 이슬점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냉각을 시켰습니다. 10도씨에서 가질 수 있는 전체적인 포화 수증기량은 7.6g인데 앞에서 A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였다? 14.7g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A 공기가 총 14.7g이었는데 몇 도씨까지 응결시켰다? 10도씨까지 응결시켰다. 10도씨까지 냉각을 시키니까 어떻게 된다? 포화 수증기량은 7.6g밖에 가질 수가 없더라. 그러면 일단 A 공기가 가지고 있던 수증기량에서 10도씨의 포화 수증기량 값을 빼면 어떻게 된다? 총 7.1g이라는 물방울이 응결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대 습도입니다. 우리가 습도라는 것은 공기가 습하고 건조한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수증기량이 많이 포함될수록 상대적인 습도는 높게 되고요. 대기 중에 포함되고 있는 수증기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상대 습도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습도고요. 현재 기온에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의 비율이다라는 것이죠. 밑에 수식을 보면 상대 습도 %는 현재 공기 중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포화 수증기량을 나눠준 값에 그대로 곱하기 100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예로 들어보면 현재 포화 수증기량이 총 50g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25g 밖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상대 습도로 계산을 해보면 그대로 이렇게 되고요. 했더니 요런 값이 나왔다. 총 50%라는 값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상대 습도가 50%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온과 상대 습도입니다. 우리 기온이 일정할 때 한번 조건을 보면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아까 30도씨에서 27.1g이라는 포화 수증기량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30도씨에서 27.1g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습도는 어떻게 된다? 100%의 습도를 가지게 되고 앞에서 14.7g과 7.1g 등이 있었죠. 그러면 30도에서 요 정도 수증기량을 가지고 30도에서 요 정도의 수증기량을 가진다면 점점 습도는 낮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식을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27.1g에 14.7 곱하기 100이 상대 습도가 되겠고요. 만약에 7.1g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27.1g 분의 7.21 곱하기 100이 이만큼 실제 가지고 있었던 30도씨에서 가지고 있던 상대 습도의 %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온이 일정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기온이 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상대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는 기온이 올라갈수록 그래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만약에 30도에서 27.1g이라는 포화 수증기량을 가지는데 여기서 그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쭉 옆으로 빠져서 전체적으로 습도는 낮아지게 된다. 여기서는 100%의 습도를 가졌지만 기온이 올라갈수록 점점 습도는 내려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과 습도 그 다음 이슬점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 맑은 날에서는 이슬점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수증기가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맑은 날에는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봤을 때도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기온과 습도 관계만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습도는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왜냐하면 지금 이슬점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그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과 습도만 비교를 했을 때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습도는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갔을 때는 습도가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기온이 내려가게 된다면 상대적인 습도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는 맑은 날의 그래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